기술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1회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진성호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국정감사가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이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최대 이슈는 고용세습 의혹과 또 유치원 비리 의혹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언론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정작 서울시장은 국감에 나와서 마치 남의 말 하듯이 보고받았습니다. 또는 감사원 감사 의뢰해서 문제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유체 이탈형 발언, 이런 화법을 보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저도 국정감사를 라이브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 SNS나 인터넷에 달린 그 국민들의 댓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동안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보니까 경기도지사네, 부산시장이네, 뭐 이런 반응들이 막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고용세습의 의혹의 중간에선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서울교통공사의 사장은 김태호 대표입니다. 근데 김태호 씨는 2014년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서울메트로 사장, 그리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진 지금 서울교통공사 사장까지 거의 2014년부터 뭐 5, 6년째 이 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박원순 시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을 것이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마치 박원순 시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자기와 관계없는 회사고 나는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그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첫날 이제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장에서 분노하게 했던 거는 무조건 이런 식입니다. 저는 친인척이 108명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결격 사유 같은 건 없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확정 판결된 부분을 복직시킨 부분이 한 30여 명 되죠. 뭐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슈화됐으면 제가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라면 일단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아니 어쨌든 내 산하에 이런 문제 의혹들이 터졌으니까 일단 서울시장으로서 나는 책임지겠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일벌 백기하겠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의뢰도 뭐 본인으로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어쨌든 인터넷 공간이나 SNS 공간에서의 반응들을 보면 어쨌든 적어도 과거에 진보적 이미지의 시민단체 출신시장으로서 쌓았던 그 이미지들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저는 저분이 삼선하시더니 노회한 정치인 다 됐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어쨌든 진실규명에 들어갈 겁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협조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지 지금처럼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보고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문제입니다. 본인은 나서지 않고 매일 뒤를 돌아봅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뒤로 숨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정치인들 특히 이제 광역단체장의 가장 비겁한 모습을 이번에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됐을 때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그때 의원님 지내셨죠? 네. 그럼 그때 박원순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서 데뷔 당시 모습을 아실 것 같은데 그때 모습은 좀 어땠나요? 당시 박원순 시장은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안철수라는 어마어마한 인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거의 뭐 50% 가까운 그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박원순 시장은 제가 기억할 때는 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가 박원순 씨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량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하고를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됩니다. 야권에.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박원순 시장은 정말 운이 좋은 정치인이고 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마지막 선거 캠페인이 끝난 날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우리 캠프에 이제 그 일했던 분들하고 새벽 3시쯤 청진동 해장국집을 갔습니다. 이제 그때 끝내고 갔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참모들하고 같이 이제 청진동 해장국집에 갔다 만나서 악수하고 뭐 수고했다 그랬는데 그때 아마 박원순 시장이
잠을 거의 한 2, 3일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뭐 생각도 다르고 물론 이제 저는 진보적 가치가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저희 보수적 가치가 더 효율적이라는 걸 주장하는 건데 둘 다 뭐 서울시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순진하고 또 순수했던 그 모습이 최근에 박원순 시장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외모도 좋아지신 것 같고 그때 이미지가 좀 그래도 수수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깔끔해지신 것 같고 또 이제 하시는 행동도 보면 3선을 해서 그런지 3선 이상은 이제 못합니다. 출마를 못합니다. 이분은 아마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를 꿈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국감 현장에서 본 박원순 시장의 모습은 데뷔할 당시에 그 청진도 해양국집에서 만났던 그 시민단체 출신의 순수한 모습에서는 상당히 변질되어 있었다.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그래도 소통 전문가라고 그동안 불리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그 더운 날 여름에 옥탑방에 들어가서 부인과 선풍기 틀어놓고 살기도 하고 했는데요. 너무 지나친 비판들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에 맡기자라고 한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그 측면에서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 옥탑방에 들어간 걸 보고 이게 쇼라 하더라도 노력은 한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제 뭐 물론 사진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쇼라고는 했지만 그 강나희 여사와 박원순 시장이 선풍기를 조립하는 사진을 한번 봤는데 저도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제 선풍기를 뭐 2개 더 샀습니다. 그때 이제 조립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근데 문제는 이방 옥탑방 가셨으면 제대로 옥탑방 체험을 해야지 왜 그 서울시 직원들한테 아침에 뭐 조찬을 갖다가 배달시켜서 먹든지 아니 옥탑방에 사는 분들은요 최소한 그 뭐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상당히 비싼 아침 식사 같은데 그런 것들을 배달시켜 먹을 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맞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옥탑방에 안 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보면 서울시에 무슨 사고가 나면 바로 달려갑니다. 저는 그런 태도는 현장 정체로 좋은데 왜 그러면 그때 달려가던 그 태도가 이번에 교통공사의 세습 의혹 논란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유체이탈 합법으로 나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차차기 뭐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조금 이제 처음엔 잘 나가시다가 좀 떨어진 이유도 아마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할 때는 소통 내지 쇼통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서울시장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교통공사의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혹시 정말 책임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으나 문제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동안에 박원순 시장이 보여준 것 민노총이라는 노조 귀족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다른 약자들한테는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민주노총이 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양보입니다. 서울시장이.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에 뭔가 일이 있을 때 왜 자꾸만 박원순 시장이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노조가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한다는 이런 의혹을 받는 것인지 이번에도 뭐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달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면접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아 제가 뭐 무슨 이런 일을 냈고 저런 일을 냈고 뭐 어디 연수를 갔다 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 연수 가면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저희 삼촌이 뭐 철도 노동자신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아 얘는 친인척이구나 뽑아줘. 이 정도로 뭐 농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말들이 청년들로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뭐 일본이 생긴 이래로 대학생 취업이 지금 최고라고 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다고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저도 뭐 딸이 대학교를 지금 막 졸업했지만 취직한 데가 지금 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통공사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신다? 저 참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재앙을 막는 문재인 정부의 대재앙 신고센터 문재앙 119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